10년이면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요즘에는 그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곽상욱 오산시장도 3년 임기를 채우는 10여 년 동안 교육도시 또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자, 핫 이슈 인터뷰 민선 7기 앞으로 남은 2년을 어떻게 또 마무리하실지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서 또 와주셨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자, 곽상욱 오산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저 밖에 우리 김종윤 감독이 이제 초대를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카메라 보고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예, 아니 우리 곽 시장님 먼저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차기 회장님이시고 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또 이어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으로 또 이제 선출이 되시면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하셨어요. 예. 일단 소감을 좀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어깨가 무거운데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많이 성원해 준 덕분입니다. 제가 오산 시민들의 또 힘을 빌어서 3선 시장이 되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오산시가 혁신교육으로 전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또 이제 자치 분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 개혁과 더불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시대의 전환을 느끼는 요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들을 중심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시장님 네. 오산도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좀 피해가 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좀 피해 복구는 잘 마무리가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인근 도시들보다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주변 도시들이 이제 많이 피해가 있어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빨리 시민들과 함께 극복을 좀 해내시고 어려운 시기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나저나 자치분권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또 이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소리가 또 더욱 중요해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저희 정치 역사를 보면 5.16 군사정부에서 중단된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예요. 25년이 지났습니다만 웬만한 선진국들은 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또 행정에서 주인이 되는 그야말로 시민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사실 껍데기만 지방자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지방자치다. 무늬만 지방자치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자치의 행정을 하고 또 각 지방 정부의 역할이 경쟁력 있게 지방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선거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정치인만 뽑지 실제로는 자치 분권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대통령께서 분권의 나라를 약속을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재정부터 인사, 제도 혁신까지 또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는 돼 있지만 늘 실패하고 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제도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더불어민주당 155개의 자치단체장들의 염원이고 지방 분권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이런 화두에
저희가 중심의 역할을 하는 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말씀하시는 이렇게 느낌이 진짜 회장님 같으십니다. 예. 아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곽 시장님께서도 그 오산시 자체 그 최근에 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이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내년 그 1월부터 네, 그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를 이제 대표를 하시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또 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네, 경기도가 지방 정부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31개의 시군인데요.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규모의 지방 정부들이기 때문에 네. 서로 그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도 서로 그 여러 가지 현황, 대책 이런 부분들이 또 재난 기본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네.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하고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회를 통해서 학습의 장이 되고 공유의 장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해 나가고요. 네. 또 행정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외부 전문가도 모셔서 함께 해안을 만들고 슬기를 모으는 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중앙 부처가 있고 경기도가 있는데 네. 이러한 각종 현안과 행정 부분을 소통 구조를 만들고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또 그런 건의를 통해서 행정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 저희 협의회가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네. 요즘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가 됐는데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뉴딜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당면한 행정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 저희가 중심에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저 오산시에서도 이제 우리 출경대를 네. 청취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 혹시라도 우리 그 곽상욱 시장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2개 지방 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혁신 교육 지방 정부 협의회 또 회장으로도 이제 선출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산시를 그 교육 도시로 성장시켜 온 만큼 이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 또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 열정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예. 거꾸로 예.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가를 물어보면 꼴찌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러한 부분에 이제는 아이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힘이 필요하고 인디안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동네 모두가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처럼 모든 이제 사람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방 정부에서 이제 교육은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이제 지역이 함께 나서서 경쟁보다는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학교를 졸업을 해도 변변하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청년 실업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혁신적으로 좀 바꿔내야 한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자. 예. 이런 일들을 저희 지방 정부들이 모여서 공유하고요. 변화 혁신을 주도하는 협의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경찰자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도 지역 교육을 통해서 교육 자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이것을 선봉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입니다. 네. 교육을 상당히 아까 이렇게 저를 뵀을 때부터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따가 제가 이제 또 이제 질문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시장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2010년 이후에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그 오산시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인구가 22만 5천 명을 훌쩍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곽 시장님께서 보셨을 때 오산시로의 이 인구 유입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입니까? 물론 이제 도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자연 증가도 있고요. 네. 가장 문제는 이제 한 도시에 사는 문제는 오랫동안 정주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저희가 아파트로 계속 이사 다니잖아요. 그러면 지역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죠. 이것이 과연 행복한가를 물어봤을 때는 네. 행복하지 않다입니다. 그럼 저 오산에 오시면 아파트를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오산에 오시면 예. 자식을 잘 키우고 또 정주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사 가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문제에 교육 문제가 컸던 것이죠. 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면 다 큰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기들 때문에 저 그렇습니다.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로 시작한 것이 오산이고요. 네.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교육 걱정 안 하는 도시는 되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이제 교육 관련 네. 또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 자 이제 뭐 우리 곽상욱 시장님 민선 7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고, 네, 특히 이제 올해 그 시장 재임 10주년을 맞이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그 10년 동안 여러 성과가 있으셨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기회를 3번씩 주셔서 네. 10년의 일을 지금 하고 남은 2년 동안 민선 7기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교육도시라는 그 말이 이제 시민들에게 자존감이 됐고요. 이제 교육 여건은 모든 행정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육하면 오산을 인정하고 유네스코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에게 이제 패널로 초대를 받고 오산의 교육 자랑을 또 했고요. 유네스코 쪽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250개 도시의 웹 세미나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시민들이 나섰는지 그런 문제가 화두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정주성 회복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육이 우리 시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산의 젖줄인 오산 하천이 있습니다. 오산천. 예, 과거에는 정말 냄새나고 오급수가 흐르는 하천이었는데 이것이 생태하천으로 완전 복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달이 찾아왔습니다. 수달이 찾아올 정도면 그 물이 완전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너무 사랑받는 또 최고의 정원을 자랑하는 오산천이 되었고요. 이제 오산천 자전거 길을 통해서 또 평택부터 오산을 거쳐서 서울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통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제 내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오산에 괄목할 만한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어떤 게 발생했습니까? 1500년 전에 원삼국 시대에 쌓았던 성벽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독산 산성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다녀오신 갔다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교육 부분은 별개지만은 앞으로 이제 추가로 등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독산성은 삼국시대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 장군이 세마 대첩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승리한 곳이고요. 또 정조대왕이 수원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번 찾아준 그야말로 역사가 깊은 독산 산성입니다. 전략적 군사 요충지로 오산을 지켰고 또 수도권을 지킨 아주 요새 지역으로 유명한 독산 산성을 저희가 복원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제가 10년 동안 잊지 못할 기억이고요.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교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장님.
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 오산 하면은 교육 도시다. 네. 예, 교육 도시 하면은 오산이다. 네. 이렇게 알려지기까지는 상당히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신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네. 조금만 성장하면 다 이사를 가고 그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혁신 교육을 통해서 정말 교육 환경을 개선해 보자라고 나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또 이스라엘 이렇게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교육 현장을 찾아갔고요. 역시 학생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저희하고는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 교육 현장을 보고 많은 느낌을 받았고 진정으로 그러한 교육 아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를 고민했고요. 그러한 성장을 잘 시키고 시험을 잘 봐서 경쟁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정말 고3이 되면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으로 진로 진학을 잘 자기가 꿈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느냐. 이것이 지역에서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저랑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어떻게 교육들을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시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시겠지만은 시험 잘 보고 또 내 친구가 꼭 내가 이겨야 경쟁해야 그런 되는 학생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보내는 겁니까? 그렇게 성장해서는 안 되는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외국은 과연 그런 제도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른 지역하고는 오산이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인데, 엄마 나 저기 경기도 어디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산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 학교가 분위기가 달라. 뭐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신기하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체육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혁신교육의 핵심이에요. 국영수를 위주로 하는 암기식 뭐 또 시험 잘 보는 교육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본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 운동을 잘해야 되고요. 또 악기도 하나씩 다뤄야 되고요. 또 공연도 많이 보고요. 그게 전데. 체험도 많이 하러 다니고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또 지역사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일본의 이이다시라는 도시 10만 도시가 있는데요. 지육력 교육, 지육력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요. 땅지, 기를육, 힘력.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문화, 역사 모든 자원과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 다시 그 지역을 찾아주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가치라는 것이고요. 또 지산지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는데 사자성어를 많이 그러니까 하시네요. 그 동네에서 키운 농산물을 자기도 키워보고 함께 농부들과 키워봐서 그 농산물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신토부리. 그렇죠. 그렇게 지역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바로 다시 그 지역을 찾아줄 수 있고 또 인생을 다시 또 찾아와서 재능 기부도 하는 그런 어떤 연어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외국 나라의 되게 좋은 사례들을 좀 이렇게 좀 가지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런 실천들을 오산에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악기 다룰 줄 아십니까? 아유, 저 좀 다루죠, 당연히. 그렇죠. 오산시 아이들은 통기타를 기본으로 합니다. 저도 제가 오산으로 가야겠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전문이 통기타인데. 그리고 악기 도서관도 있어서요. 악기를 하나씩은 오산 시민 모두가 할 수 있어 여건도 만들고 시장님 도서관도 만들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계속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 좀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대비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여쭤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저희는 요즘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나 과거 2월, 3월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시민들이 나서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따순 마스크라는 제목으로 시민운동으로 마스크를 제작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 이렇게 어려울수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문화 속에 반드시 코로나는 퇴치할 것이라고 믿고요. 예. 그러한 부분에 오산시는 이제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자녀 특히 교육도 오산인 만큼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고 서비스를 함께 한다든가 예, 예. 또 유네스코에 저희가 자랑했듯이 정말 이 모든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코로나를 대응하는데 참여를 잘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민주 시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다양한 영역에서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시민들이 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곽 시장님 때문에 뒤에 순서가 좀 많이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늘 그래도 질문이 좋은 말씀 많아서 해주시니까 네. 예, 오늘 되게 좋았고요. 네. 참 그 오산시장 3선이라는 대단한 힘을 또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멋진 오산시가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네.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곽상욱 오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열이 나고 목이 붓자 폐 끼칠까 걱정이 됐습니다. 마음은 나누어도 병은 나누지 말아야죠. 가까운 길도 멀리 인적 드문 길로 걸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동서는 물론 증상 일지까지 기록했고 철저히 개인위생과 자가격리를 지켰습니다. 증상을 느끼던 첫날부터 남을 배려한 인천시민 A씨. 본인의 완치는 물론 접촉자 전원 음성 판정. 남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코로나를 이기는 항체입니다. 코로나19 시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유, 요새 깜빡 아유, 왜 이러지? 치매인가? 아유, 어머님도 참 걱정 마시고 남동구 보건소 3층 치매 안심센터에 가보세요.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대요. 아, 그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예방 관리도 가능하다더라. 거기다 남동구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선 인천 최초로 치매 안심센터 블로그도 개설했대요. 치매 관련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 주소가 검색창에